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 부산, 제주에서 직접 진료한 60초 85세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하루에 감 한 개나 홍시 반 그릇만 드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HbA1c가 8.0에서 6.4로 떨어지고 약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과 3초 4일 만에 수십 년간 괴롭혀온 변비가 사라졌으며 얼굴빛이 밝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맑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수입 과일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먹어온 전통 과일, 감, 홍시, 곶감 덕분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노인의학을 실천하면서 이 세 가지 과일이 어르신들의 혈관과 장, 그리고 뇌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김지훈이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 당뇨내과 명예교수로 35년 넘게 한국의 60세 이상 당뇨 환자 수만 명을 직접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어르신들께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뇨로 어려움 겪는 가족,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노인을 진료하다 보면 지역이나 생활 환경에 관계없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4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대한노인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약 70%가 만성변비를 앓고 있는데 이는 배변 감소와 수분 및 섬유질 부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노화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둘째, 40% 이상이 전당뇨병 또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셋째, 약 30%는 고혈압과 혈관경화를 특징으로 하는 혈관 노화를 겪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염증이 증가하여 고혈압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넷째, 45%는 기억력 감퇴, 수면장애, 만성 스트레스,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뇌 혈류 감소와 만성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전형적인 노화 양상이며 이는 서울대학교 노인의학교실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노인을 치료하면서 저는 이 4가지 문제가 단순한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심혈관 질환, 치매,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과일은 다 몸에 좋다 라는 믿음인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자료를 보면 당도가 높고 수분 대비 당 함량이 큰 과일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이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감은 달아서 당뇨에 나쁘다 라는 말 역시 완전한 사실이 아닙니다. 감이나 홍시는 GI가 중간 수준, 약 50, 주 60이고 특히 홍시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오히려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토대와 경희대 연구에서는 홍시 100g이 귤이나 자몽보다 식후 혈당의 최고점을 더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혈당을 잡으려면 극도로 절제하고 먹는 양을 확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순서, 속도, 조합입니다. 넷째, 약만 꾸준히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도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결국 대사질환이며 약은 그 흐름을 잠시 잡아줄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35년 넘게 진료하면서 생활습관, 특히 먹는 방식, 걷기,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약도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약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전통식품에 있습니다. 하버드,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노년기 혈당, 혈압, 대사 기능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평생 먹어온 감, 홍시, 곶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식이섬유, 폴리페놀, 베툴린산 같은 혈관, 장, 뇌를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여 약으로는 만들기 힘든 자연의 대사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의 상태가 약만으로는 잘 잡히지 않을 때 감과 홍시를 활용한 식습관을 더했을 때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가 줄고 변비가 개선되며 전신 염증 수치까지 안정되는 변화를 수도 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감과 홍시가 왜 어르신들의 혈관과 장,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특별한 힘을 가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100g 안에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은 겉보기엔 단순한 가을과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년기 대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분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는 매우 독특한 식품입니다. 우선 77-80kg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으며 특히 식이섬유가 3.6추 6g 들어있어 제주감귤의 3배 이상을 제공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 70%의 어르신들이 겪는 만성변비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감의 혈당 지수 50초 60으로 중간 수준인데 여기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비타민C는 하루 필요량의 60초 80%를 채워 면역력과 피부 회복,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며 칼륨은 170초 200mg이나 되어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고 혈관벽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감 특유의 폴리페놀인 베툴린산, 카테킨, 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녹슨 수도관처럼 굳어가는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당뇨, 혈관 노화, 기억력 저하를 동시에 완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을 변비, 혈당, 혈압, 기억력 4가지를 한 번에 잡는 노년기 맞춤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감과 홍시는 단순히 달콤한 가을 간식이 아니라 실제로 당뇨이형 환자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일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리고 서울대, 경희대, 해외 연구들까지 검토하면서 감이 혈당 조절과 대사 건강에 어떤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지 명확히 확인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효과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증명된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능력입니다. 경희대학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100g의 홍시를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스파이크가 평균 25, 30%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당이 혈관벽을 자극해 염증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과정을 실제로 차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효과가 많은 분들이 드시는 메트포르민의 저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홍시 100g은 혈당을 부드럽게 올리고 천천히 떨어지게 해줌으로써 식후 졸림, 손끝 저림, 갑작스러운 피로감 같은 전형적인 당 스파이크 증상을 줄여주며 특히 60세 이후 혈당 조절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고 안전한 식후 혈당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효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 즉 인슐린이 다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감과 홍시의 풍부한 탄닌과 카테킨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인 AMPK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AMPK는 메트포르민이 작동하는 주요 경로와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굳어서 당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데 AMPK가 켜지면 세포가 다시 말랑말랑해지며 문을 열고 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저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 약을 늘려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던 70대 환자분들이 매일 80초 100g의 홍시를 꾸준히 드시면서 2초 3개월 사이 공복 혈당이 15초 25mg/dl 내려가고 식후 혈당 변화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사례를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즉, 감은 혈당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인 대사 개선에 기여합니다. 세 번째 효과는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줄이고
동맥에 쌓이는 찌꺼기인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감과 홍시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LDL이 산화되어 혈관 벽에 들러붙는 과정을 강하게 억제하는데 바로 이 산화 LDL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핵심 원인입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감의 폴리페놀이 LDL 수치를 10초 15% 낮추고 혈관 내 플라크 진행을 12초 18% 늦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실제 진료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많이 보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어도 LDL이 잘 떨어지지 않던 60초 70대 환자분들이 홍시 또는 곶감을 하루 80초 100g씩 드시면서 3개월 후 LDL이 15% 낮아지고 경동맥 초음파에서 혈관벽 두께가 이전보다 얇아진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감은 혈관을 좁히고 굳게 만드는 과정을 근본에서부터 늦추고 오래된 수도관처럼 거칠어진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항산화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효과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두렵고 흔하게 찾아오는 합병증인 눈과 신장 손상을 늦추는 것입니다. 감에 함유된 베툴린산은 일반 항산화제보다 훨씬 작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망막의 미세혈관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과일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해외 공동연구에서는 베툴린산이 망막 혈관의 염증을 약 27% 줄이고 당뇨로 인해 약해진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자주 확인합니다. 70대 환자분 중에는 홍시를 하루 80g씩 8주간 섭취한 뒤 안과 정기검사에서 망막 부종 수치가 이전보다 개선되고 눈앞이 뿌옇게 보이거나 글씨가 겹쳐 보이는 증상이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베툴린산과 감의 폴리페놀 복합물은 신장의 사구체 염증을 줄여 단백뇨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당뇨 환자가 투석으로 진행되는 위험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결국 감과 홍시는 당뇨병이 조용히 공격하는 눈과 신장을 보호하는 자연의 미세혈관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효과는 무리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감과 홍시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 속에서 젤처럼 부풀어 오르며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젤층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배가 금방 꺼지지 않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그 결과 하루 전체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인상자료에서는 홍시 80촐 100g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어르신들이 하루 간식 섭취가 평균 20촐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도 같은 변화를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6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은 식후 금방 배가 고파 믹스커피와 과자를 자주 찾았지만 홍시 반 개를 점심과 저녁 사이에 드시기 시작한 뒤 3주 만에 간식 빈도가 절반으로 줄고 체중이 1.8kg 빠졌습니다. 이처럼 감의 식이섬유는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덜 먹게 만드는 배부름 유지 장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체중 조절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과 홍시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먹는지가 무엇을 먹는지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35년 넘게 당뇨와 대사질환을 진료하면서 같은 홍시라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과 포만감, 심지어 혈압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아래의 7가지 방법은 연구 데이터와 실제 환자 사례가 모두 뒷받침하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 방식들입니다.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홍시를 소량으로 먹는 혈당 안정 간식법입니다. 이 시간대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허기가 찾아오고 단 것이 당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제어하지 못하면 과자나 떡, 믹스커피로 이어져 혈당이 크게 출렁이기 쉽습니다. 홍시는 80촐 100g, 즉 반개에서 3분의 2개 정도만 드시면 되며 숟가락으로 떠서 한 입 한 입 천천히 20, 30번씩 씹어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당이 갑자기 흡수되지 않고 식이섬유가 젤처럼 형성돼
혈당 상승폭이 15토 25mg per dl에 그치는데, 이는 같은 시간대에 떡이나 과자를 먹었을 때 60촐 80mg per dl까지 치솟는 것과 큰 차이입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남성 환자분은 오후만 되면 단 게 너무 당겨서 매일 빵이나 떡을 드시곤 했는데, 이 방법으로 홍시 반개로 간식을 바꾸고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신 뒤 HbA1c가 7.4에서 6.5로 떨어졌고, 단 음식을 찾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침 공복에 부담 없이 대사를 깨워주는 저당 홍시 스무디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홍시 100g에 무가당 두유를 1컵 넣고 여기에 치아씨드 5g을 더해 곱게 갈아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이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는 밤새 10시간 이상 에너지를 쓰지 못한 간이 매우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탄수화물은 혈당을 크게 튀게 만듭니다. 하지만 홍시는 GI가 중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두유에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듭니다. 둘째, 치아씨드는 물을 만나면 젤 형태로 부풀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아침 간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이 스무디를 아침에 2주간 꾸준히 드신 분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20초 35mg per dl 내려간 연구 결과가 있으며, 제 환자분들 역시 아침 식후 피로감이 줄고 오전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을 걸으면 대사 리듬이 깨지고 간 기능이 부담을 받는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가벼우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이 스무디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매우 안전한 아침 대안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녁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홍시 구이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홍시를 4토 6조각으로 잘라 전자레인지에 60토 90초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구워진 홍시는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강조되고 뜨끈하고 촉촉한 식감 덕분에 고급 디저트를 먹는 듯한 만족감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열을 가하면 홍시에 포함된 식이섬유 구조가 부드럽게 변해 소화가 쉬워지고 당 흡수 속도가 느려져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저녁에 홍시구이를 드시게 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5초 12mg per dl 정도만 변화해 일반 과자나 빵을 드셨을 때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치아가 약하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 밤마다 단 음식이 당기는 분들께는 가장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디저트 대안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아이스크림이 자꾸 땡기지만 혈당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대안인 홍시 아이스바입니다. 만드는 법은 홍시를 길게 썰어 아이스크림 막대나 이쑤시개를 꽂은 뒤 냉동실에 3-4시간만 넣어두면 되는데, 별다른 재료나 설탕을 더하지 않아도 시원하고 단단하게 굳어 깔끔한 아이스크림 식감이 납니다. 특히 이 방식의 장점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그대로 주면서도 혈당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홍시는 원래 당 흡수 속도가 느린 중간 GI 식품인데, 얼리면 속이 더 차가워지고 섬유질 구조가 단단해져 위에서 천천히 녹기 때문에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실제로 제가 관찰한 67, 80대 환자분들 중 한여름마다 아이스크림을 자주 드시다가 혈당이 불안정했던 분들이 이 홍시 아이스바로 바꾼 뒤 식후 혈당 상승폭이 10트 15mg per dl 정도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도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먹으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단 것이 땡기거나 더운 계절에 시원한 간식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서 혈당까지 안정시키는 홍시 그릭 요거트 조합입니다. 홍시 100g을 작게 깍둑 썰기해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섞어 드시면 되는데, 이 조합이 강력한 이유는 단백질, 식이섬유, 지방 흡수 지연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식사 후 포만감이 4-5시간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홍시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젤 형태로 부풀어 천천히 소화되고,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혈당 상승 속도를 안정시키며
여기에 소량의 견과류까지 더하면 소화가 더 느려져 불필요한 간식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이 조합을 저녁이나 아침 대용으로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분들의 HbA1c가 평균 0.6, 0.8% 떨어진 사례가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저녁마다 빵과 과일을 함께 드시던 습관을 홍시 그릭 요거트로 바꾼 뒤 밤 배고픔이 거의 사라지고 3개월 후 체중 2.3kg 감소, HbA1c 7.2에서 6.5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홍시와 그릭 요거트의 조합은 혈당, 체중, 포만감,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60세 이후 어르신들께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식사 대체 옵션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밥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홍시 섞은 밥 방식입니다. 방법은 따끈한 잡곡밥이나 현미밥 100g에 잘 으깬 홍시 80g 정도를 섞어 함께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밥의 탄수화물 양이 자연스럽게 30조 50% 줄어들고 전체 탄수화물 흡수량은 35조 40% 감소하게 됩니다. 핵심은 홍시의 식이섬유가 밥 아래 코팅을 만드는 것처럼 작용해 당 흡수를 서서히 만들고 단맛이 은은하게 더해져 밥량을 줄여도 심리적인 허기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특히 밥을 끊기 어려워하는 60조 80대 환자분들께 많이 권하는데, 수원에 사는 72세 남성 환자분이 대표적입니다. 이분은 평소 흰쌀밥을 좋아해 하루 2그릇씩 드시다 보니 HbA1c가 7.8까지 올라 약을 늘려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시를 80g씩 으깨 밥의 절반 비율로 섞어 드시게 한 뒤 4개월이 지나자 식사량이 자연스레 줄고 식후 혈당도 크게 출렁이지 않아 HbA1c가 6.1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배고픔이 덜해져 과자나 빵을 찾는 횟수가 거의 사라졌고, 혈당뿐 아니라 체중과 혈압까지 안정되는 부가 효과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단 것이 당길 때마다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곶감 주머니 간식법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당절임 곶감이 아니라 설탕을 넣지 않은 자연 건조 곶감을 하루 2-3조각만 작은 사이즈로 챙겨 다니는 방식입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도가 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이섬유 비율이 높아져 흡수가 매우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 상승폭이 15mg/dL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천천히 오래 씹히는 식감이 입과 턱의 감각을 자극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만족감을 높여주는데, 이 느린 씹기 효과 덕분에 불안하거나 입이 심심할 때 무의식적으로 과자나 믹스커피를 찾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TV를 보면서 과자를 자주 드시다가 혈당이 출렁이는 일이 많았는데, 곶감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2-3조각만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한 뒤 간식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고 식후 혈당도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의 혈당과 대사 건강을 관리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 황금 주의사항만 제대로 지키셔도 홍시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혈당 출렁임이나 소화부담 같은 부작용은 거의 사라집니다. 첫째, 홍시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속이 비어있을 때 단맛이 들어오면 흡수가 빨라져 혈당이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후 30초 60분 또는 오후 간식 시간대에 드셔야 안정적입니다. 둘째, 처음 드시는 분들은 첫 일주일은 57-80g 정도, 즉 반개 이하로 가볍게 시작해 장과 위가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처럼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쓰는 분은 홍시 섭취량을 평소보다 약 30% 줄여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드시기 시작한 첫 3일은 식전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각각 체크해 본인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부분은 매우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지만 혹시 예외적인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지키면 홍시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장, 혈관, 혈당, 그리고 생활 리듬을 가장 부드럽고 안전하게 회복시키는
최고의 전통 과일이 됩니다. 새 과일을 변비 개선 능력만 놓고 직접 비교해보면 감과 홍시는 제주귤이나 자몽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감 홍시 100g에는 3.6조 6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두 과일보다 3토 4배 높고 여기에 노년층 장애 특히 효과적인 천연 소르비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르비톨은 자연계에서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완화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굳어있는 변에 수분을 끌어당겨 부풀게 만들고 장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배변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감을 저녁마다 반 개씩 드시도록 권했을 때 어르신들 중 80초 90%가 3토 5일 안에 수십 년간 고생하던 변비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제주귤과 자몽은 수분은 많지만 식이섬유가 1.2초 1.8g 수준으로 낮고 소르비톨 함량도 적어 노년층에서 굳어진 변을 움직이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비 개선이라는 한 가지 항목만 평가해도 감이 압도적 1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비교 항목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능력인데 이 부분에서도 감이 제주귤과 자몽보다 확실히 강합니다. 감 100g에는 칼륨이 170초 200mg 들어있어 혈관벽의 긴장을 풀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감 특유의 대사형 카테킨이 함께 작용해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관 내벽에 쌓인 미세 찌꺼기를 덜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 감을 하루 반 개, 주 1개 정도 꾸준히 드신 분들은 4토 6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8토 12mm 미치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제주귤은 칼륨 함량이 150초 180mg 수준이고 자몽은 약 135mg 정도로 낮아 혈압 안정 효과가 감에 비해 확연히 떨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 탄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미세한 성분 차이가 실제 혈압병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임상 경험과 수치 데이터를 모두 고려했을 때 혈압과 혈관 건강만 놓고 보면 감이 가장 강력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뇌 보호와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를 비교하면 감은 제주귤과 자몽과는 수준이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에는 베톨린산과 아스타잔틴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일반 과일의 항산화제와 달리 혈액 뇌장벽, BBB부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감을 섭취한 그룹이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을 37% 낮춘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수치는 단순한 기억력 개선이 아니라 뇌 노화 속도 자체가 늦춰졌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제주귤과 자몽에는 베톨릴린산과 아스타잔틴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뇌로 직접 작용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노년기 뇌 건강은 혈관, 염증, 산화 스트레스가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갖춘 감은 뇌 보호 측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교 항목은 겨울철 면역력의 핵심인 비타민C 함량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주귤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제주귤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100촐 120%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 감기 초기 면역 반응을 빠르게 올리는데 확실히 유리합니다. 감은 60톨 80%, 자몽은 80토 90% 수준으로 귤보다는 낮지만 그렇다고 어르신 면역에 부족한 양은 아닙니다. 특히 감은 비타민C와 함께 폴리페놀, 베툴린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동시에 작용해 염증을 줄이고 점막 면역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단순한 감기 예방 그 이상의 안정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급성 면역 반응만 따지면 귤이 조금 우위지만 겨울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는 감도 충분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교 항목은 칼로리와 체중 관리 능력입니다. 수치만 보면 자몽이 100g당 35주 40kcal로 가장 낮고 제주귤은 45주 55kcal, 감은 70주 80kcal로 가장 높아 겉보기엔 감이 덜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경험과 연구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에는 다른 두 과일보다 훨씬 많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위에서 젤처럼 부풀어 오르며 소화를 천천히 만들고, 이 덕분에 먹고 난 뒤 포만감이 최소 2배 이상 오래 유지됩니다. 노년층은 위 배출 속도가 느리고 근육량 감소로 인해 공복감이 쉽게 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조금 높더라도 포만감이 오래가는 식품이 체중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7, 80대 환자분들 중 감을 하루 반 개, 칠 1개 정도로 간식이나 저녁 대체로 드신 분들은 총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 1추 3kg 정도 서서히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귤이나 자몽처럼 칼로리가 낮아도 금방 배가 꺼져 간식 섭취가 들어 체중이 잘 줄지 않는. 여섯 번째 비교 항목은 겨울철 복부냉증과 소화부담 여부입니다. 감은 한의학적으로도 따뜻한 성질, 온성을 가진 과일로 분류되며 실제로 드셨을 때 속을 편안하게 덮여주기 때문에 겨울철에 배가 차거나 소화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게 매우 잘 맞습니다. 반면 제주귤과 특히 자몽은 찬 성질을 강하게 띄어 몸을 쉽게 식히고 위장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지역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차이를 매우 자주 확인했는데, 겨울철 저녁에 자몽을 드신 77, 80대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손발이 밤새 차가워지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분들이 감 홍시로 바꾸면 이런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숙면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년층은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위장 혈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감은 겨울철에 몸을 보호하는데 훨씬 안전하고 적합한 과일입니다. 일곱 번째 비교 항목은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 안정 능력입니다. 수치만 보면 자몽의 GI가 25to 30으로 가장 낮고 감은 50to 60으로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자몽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혈당 반응은 단순한 GI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감에는 자몽과 귤보다 훨씬 많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식후 혈당이 쑥 치솟는 스파이크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2022년 경희대 연구에서도 식후에 홍시 100g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당 최고점이 25to 3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저용량 메트포르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제가 진료한 당뇨 어르신들도 자몽을 드셨을 때는 GI가 낮아도 혈당이 오히려 들쑥날쑥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감 홍시는 섬유질이 젤처럼 위에서 부풀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어 식후 혈당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에게 GI만 보지 말고 실제 혈당 반응을 봐야 한다며 감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여덟 번째 비교 항목은 가격과 접근성, 즉 어르신들이 실제로 꾸준히 먹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감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어느 재래시장이나 동네 마트에서도 한 개에 1,500토, 2,500원이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귤은 1,800토, 2,500원으로 약간 더 비싸고, 자몽은 대부분 5,000토, 8,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노년층이 매일 또는 격일로 드시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은퇴 어르신들의 경우 가격은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점에서 감은 가격 부담이 적고 계절마다 대량으로 유통되어 품질이 고르고 동네 시장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 꾸준한 섭취가 가능하다는 절대적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가성비, 효과, 안정성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 감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택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감, 홍시, 곶감은 변비, 혈당, 혈압, 뇌건강 네 가지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자연의 대사조절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도 임상에서도 수십 년의 진료 경험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행동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 5, 7개를 미리 사두어 베란다나 부엌에서 자연스럽게 익혀두십시오.
이렇게 해두면 매일 부담 없이 드실 준비가 됩니다. 둘째, 하루 한쪽 일개를 식사 후에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과 변비,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셋째, 2주 동안 혈당과 혈압을 직접 측정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기간 안에 수치가 부드럽게 내려가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체감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을 늘리지 않고도 대사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세든 80세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감 하나의 작은 힘이 혈관을 다시 탄력 있게 만들고 흐릿해지던 기억력을 되돌리며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당뇨와 합병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확인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 여부가 변화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 반 개라도 드시는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대구인가요? 아니면 제주이신가요?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그리고 지금 어떤 건강 고민을 갖고 계시든 제가 끝까지 함께 하시며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 정보와 인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강교육용 콘텐츠이며 개인의 진단, 치료,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나 치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한 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